이 목과 어깨가 굉장히 피로해지고요. 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목과 어깨에 대한 통증, 뭐 근골격계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환경 속에 있거나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되게 목과 어깨 아픈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이 잘못된 호흡 패턴을 하시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고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안 좋은 사이클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숙지하셔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은 필라테스 강사분들 뿐만 아니라 요가 강사분들, 뭐 트레이너분들은 꼭 숙지하셔서 나의 이런 고객과 회원님들에게 잘 알려줄 필요가 있겠고요. 그리고 일반인분들은 잘못된 호흡 패턴을 가지고 계셨으면은 좀 좋은 호흡 패턴으로 다시 한번 재확립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호흡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전 국민이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이 호흡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식으로 잘 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체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갓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운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이 갓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운동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? 바로 호흡입니다. 그래서 그만큼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호흡을 하시게 될 때 이 얇고 빠른 호흡을 하기보다는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게 좋은 호흡법입니다. 좋은 호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. 근데 현대인 분들은 이 깊고 느린 호흡을 하기보다는 얇고 빠른 호흡, 과호흡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왜 이런 과호흡이 안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과호흡이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환경들 또는 뭐 트라우마틱한 환경, 외상성인 사건들이라든지 또는 무의식적인 뭐 공포 또는 정신적인 측면들, 뭐 신체적인 측면들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이 과호흡을 조장하게 되는데요. 뭐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게 되게 되면은 어떠한 식으로 우리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?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좀 불안하시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호흡이 빨라질까요? 아니면 호흡이 좀 느려지고 깊어지게 될까요? 당연히 호흡이 좀 빨라지게 되고 이 과호흡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.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불안하게 되면은 손에 땀이 난다라든지 또 맥박이 갑자기 뛴다라든지 갑자기 빠르게 뛴다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과호흡이 조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. 그리고 또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뭐 이런 외상적인 사건들, 뭐 안 좋은 기억들이 또 이런 불안을 조장하게 되고 또 그 불안이 과호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이고요. 그리고 무의식적인 공포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뭐 정신적인 측면이다라고 하면은 뭐 피로감이라든지 뭐 감각장애, 어지러움증이 정신적인 측면에 속해서 이런 것들이 불안을 조장하게 되고 또 그 불안이 나서 또 과호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겠고요. 이 신체적인 측면들은 뭐 힘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신체적인 측면에 속하게 될 거예요.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뭐 정신적인 측면, 뭐 신체적인 측면들이 불안을 조장하게 되고 그 불안이 결국에는 호흡이 빨라지면 과호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과호흡이 왜 안 좋냐? 여러분들 이제 호흡을 하시게 될 때에는 이 횡격막으로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복식호흡을 잘 해야지만이 좋은 호흡이다라고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과호흡을 하시게 되면은 횡격막으로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호흡법을 하기보다는 이 목과 어깨를 많이 쓰는 상부 호흡 패턴으로 호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원래 목과 어깨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횡격막을 도와서 서포트 해주는 액세서리한 근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주동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근육은 횡격막이 되어야 되는데 과호흡이 되다 보면은 횡격막을 사용해서 호흡을 하기보다는 이 목과 어깨에 붙어 있는 액세서리한 근육들을 사용해서 호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목과 어깨가 굉장히 피로해지고요.
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목과 어깨에 대한 통증, 뭐 근골격계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환경 속에 있거나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되게 목과 어깨 아픈 이유가 바로 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런 상부 호흡 패턴에 대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. 우리 몸의 산도가 바뀌어요. 여러분들 pH다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. 우리 몸에 이런 산과 염기성이 있는데 우리 몸은 약간 이 산과 알칼리죠. 산과 알칼리가 있는데 이 약간의 우리 몸은 중성보다는 살짝 높은 약 알칼리성이 돼야지 좋은 건강한 몸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근데 이런 과호흡이 되다 보면은 우리 몸의 약 알칼리성으로 이런 중성보다 살짝 높아진 이런 상태로 있기보다는 좀 높아진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호흡성 알칼리증이 돼버리게 됩니다. 근데 이런 호흡성 알칼리증이 되면은 왜 안 좋냐면은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호흡성 알칼리증이 되다 보면은 일단은 소변에서 칼슘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게 됩니다. 이 칼슘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칼슘이고요. 신경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칼슘입니다. 근데 소변에서 이런 칼슘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게 되면은 신경계와 근육의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호흡성 알칼리증이 되면은 또 어떠한 것들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은 이 소화관에 있는 내장 근육들이 이런 평혈근이 꽉 수축이 되면서 내장 근육들이 꽉 수축이 되면서 혈관을 압박하게 되겠고요. 그래서 그 혈관이 압박됨으로 인해서 뭐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순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내가 단지 과호흡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신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안 좋은 사이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정말 깊고 느리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호흡을 하실 때는 좀 여러분들이 좀 깊고 느린 호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리고 1분에 여러분들이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을 합쳐서 뭐 10회에서 14회 정도가 정상적인 호흡 패턴이다라고 하고요. 그리고 하루 통틀어서 봤을 때 2만 회 정도가 좋은 호흡 패턴이다라고 합니다. 근데 과호흡이 되어 있는 분들은 1분에 30회 이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루 통틀어서 봤을 때는 4만 회 이상 정도, 4만 회 정도를 한다라고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분에 잴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내가 호흡이 지금 빨라지고 좀 얕아지고 있는 것들을 느끼시면은 좀 호흡을 좀 깊고 느리게 하는 호흡을 잘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나의 과호흡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뭐 목과 어깨 통증, 또 여러 가지 순환의 문제, 또는 신경계의 문제, 그 근육의 문제,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배워보셨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잘못된 호흡 패턴을 좀 더 좋은 호흡 패턴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호흡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번 잘 운동 배우셔서 좋은 호흡 패턴을 잘 확립하셔서 건강한 몸의 기능을 잘 올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